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성 코드 행위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모니터에 대한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악성 코드가 이 회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분석 도구가 현재 실행 중이며 악성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좀 당황스럽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부트 로깅이라는 프로세스 모니터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은 윈도우 시스템 부팅이 될 때 프로세스 모니터를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 시스템 드라이버로 실행되게 하게끔 바꾸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빠르겠죠? 오늘 분석할 악성 코드는 폼북이라는 악성 코드입니다. 모든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스틸러라는 태그가 보이죠? 정보를 훔칠 때 이 애니런에서 스틸러라는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훔치는지 프로세스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다운로드 미리 받아놨어요. 그리고 VM Tools, 전 VM을 사용하고 있는데 VM의 게스트라는 그 확장 기능을 현재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스냅샷을 먼저 찍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행위 분석할 때 프로세스 모니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결과를 보게 되는데, 먼저 프로세스 모니터 동작을 멈추고, 그 다음에 툴스, 프로세스 트리를 보면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 실행했는지 한번 관계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성 코드를 보면 실행하자마자 바로 종료됐다라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막대기, 활성 막대기가 좀 작죠. 그리고 이 include 프로세스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한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읽어오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폼북이 악성 코드, 저희가 분석할 예제는 이 분석 도구가 지금 실행 중이면 바로 실행을 멈추는 기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회를 해볼 건데, 어떻게 우회를 할 거냐면, 일단 스냅샷을 되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모니터의 부트 로깅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이 옵션스에 Enable Boot Logging이라는 이 하나의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의 메시지 박스가 뜨고, 그다음 OK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스템이 부팅이 되자마자 바로 이 프로세스 모니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지금하고 다른 점은 작업 관리자를 켜 보시면 이 디테일스 있죠. 이 디테일스 가시면 프로세스 모니터가 지금 프로세스 목록에 잡혀 있죠. 그런데 재부팅 해볼게요. 이 재부팅을 해야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부트 로깅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부트 로깅으로 실행된 프로세스 모니터는 이쪽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드라이버로 실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처럼 작업 관리자로 프로세스 목록을 살펴보면 프로세스 모니터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프로세스 목록만 가지고 이 회피 기술을 구현을 했다면 충분히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부팅이 끝났고, 다시 작업 관리자에 가서 디테일스를 보면 현재 프로세스 모니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세스 모니터가 실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실행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마우스에 뱅글뱅글 도는 그 동그라미 보이죠?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프로세스 모니터가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이 되죠. 그러면 지금 프로세스 모니터의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거는 프로세스 모니터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제 현재 캡처하고 있는 기능을 중단을 하고 저장하겠냐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S를 누르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이 저장한 파일은 윈도우 시스템 부팅부터 모든 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매우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분할돼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할된 걸 한 번에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옮길 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가 느리신 분은 저기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 드라이버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제가 해놨던 걸. 이거를 링크를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본문에 공유해 드릴 테니 그 링크를 참고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똑같이 실습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이 결과를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똑같이 툴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트리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하고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었지만 현재는 악성 코드가 잘 실행이 되어서 악성 행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의미 없는 자식 프로세스를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폼북이라는 악성 코드 특성을 알아야 돼요. 폼북이라는 악성 코드 특성이 뭐냐면 발표자에 보면 exploit.ex에 코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exploit.ex는 저희가 시스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바탕화면 보이잖아요. 그 바탕화면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exploit.e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exploit.ex를 코드 인젝션을 하게 돼서 exploit.ex 자체를 악성 코드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냐면 exploit.ex에 아래 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이 실행됐다가 종료가 되었죠.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exploit.ex를 감염시킨 거예요. 정상 프로세스 exploit.ex가 정상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고 이 정상 프로세스에 또 코드 인젝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악성 코드는 exploit.ex를 감염을 시키고 이거에서 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서 그거를 악성 코드를 변환시키는 총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이게 폼북이라는 악성 코드 특성이에요. 저희 샌드박스에서도 보시면 exploit.ex가 지금 제일 최상단에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임의적으로 하나 골라볼까요? 임의적으로 하나 고르면 저희가 실행시켰던 악성 코드가 제일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폼북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exploit.ex가 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exploit.ex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결과예요. 그리고 이 exploit.ex가 감염이 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여러 개 실행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임의적으로 골라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샌드박스에서는 svg.ex가 감염이 되어서 악성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예제를 보면 저희 예제는 netsh.ex네요. 그래서 샌드박스와 결과는 다르지만 악성 행위는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악성 행위를 할 건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 주제는 끝났어요. 오늘 주제는 부트로깅을 사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 모니터를 분석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이 스틸러라는 그 악성 코드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정보를 훔치는 기능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보를 훔칠 것인가, 레스트를 훔칠 것인가, 아니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훔칠 것인가, 뭐 환경 분수에 대한 걸 훔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이 중에 제가 파일에 대한 정보를 훔치는 거에 대해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샌드박스를 보시면, 샌드박스의 일단 ATT 스캔 매트리스를 보시면 크레덴셜 액세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보의 접근이죠. 그래서 어떤 정보에 인증 정보에 접근할 때 이 기록이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오페라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 대한 로그인 데이터를 접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지금 훔쳤던 것 같아요. 그 훔친 파일을 지금 INI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폼폭 특성이에요. 폼폭은 훔친 정보를 INI라는 확장자에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 이걸 여기 정확도는 100%가 아니거든요.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보여주고, 기타 자잘한 거는 직접 행위 분석이나 소스 코드 분석, 디버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분석을 통해서 그나마 범위를 좁힐 건데, 어떻게 좁힐 거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업로드했던 이 로그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을 푸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를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전에 필터링 걸었던 건데, 리셋을 누르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로그들이 많죠. 저희는 여기서 아까 샌드박스에서 봤던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훔치는 거를 찾을 거예요. 즉 어떤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훔치려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실패했던 기록을 유추해서 찾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해킹 같은 걸 공부하면 오류 메시지가 가장 큰 힌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오류 메시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오류냐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접근했을 때 오류가 생겨요. 그것을 저희는 필터를 걸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누르면 이제 필터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result, 그 다음 is, 그 다음에 path not found,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add,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도 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그가 많은데, 저희는 프로세스에 대한 필터를 볼게요. 저희가 분석할 프로세스는 여기서는 wwa host.ex네요. 아까 저희가 vman에서 봤던 거는 netss.ex인데, 여기서는 wwa host.ex가 감염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include subtree를 누르세요. include subtree를 누르게 되면 접근 실패했던 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웹 브라우저들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파이어폭스에 대한 파일을 접근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페라 브라우저로
추정되는 데이터에 접근을 했는데 저 오페라 브라우저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저희 샌드박스에서는 지금 오페라 브라우저가 보였지만 지금 파이어폭스도 이제 찾았다는 걸 행위 분석에서 더 발견을 했네요,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파일에 존재한 파일에 접근했을 때 그걸 찾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프로세스도 파일에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필터링 하면서 찾아야 돼요. 기존에 있던 필터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operation is read file 이렇게 하고 OK 누를게요. 그러면 읽었던 파일에 대한 이벤트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또 전과 같이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필터를 걸게요. 그러면 그나마 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는 좀 눈에 띄게 보여요. 어떤 정보를 훔치려고 했는지. 보시면 여기 나오죠. 크롬에 대한 로그인 데이터. 저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를 깔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로그인 데이터 파일을, 즉 인증 정보가 있는 파일을 지금 뒤지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db1은 뭐냐면 이 악성 코드가 생성했던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로그인 데이터, 인증 정보를 훔치려고 했던 파일을 이 db1에 저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1은 템프였죠. 템프. 예, db1이 있습니다. 이거를 노트패드로 열면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뷰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떤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훔치려고 했는지 그것을 프로세스 모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루 메시지와 그 다음 리드 파일을 이용해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다 훔치려고 했네요. 그 다음에 아마도 레스트리랑 이런 거 다 필터를 하면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제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거에도 링크를 댓글이나 유튜브 본문에 남겨드릴게요.